자, 셀테스트 프로 열심히 한 도큐먼트가 여기 도화지에다가 저희가 이제 바플라시건, 히스토그램이건 그리고 수치를 나타낼 수 있는 창이던 이런 것들을 그림을 그려서 분석을 하실 거예요. 그 왼쪽에 보시면 여기 팔레트라고 있고요. 여기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툴들이 들어가 있어요. 히스토그램, 바플라, 펜서플라, 데이팅 칠 수 있는 툴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장비를 켜고 하셔야 될 일은 어콰이어라는 메뉴 항목에서 커넥트 투 사이토미터를 눌러서 장비와 연결해 주시고요. 장비와 PC가 연결되면 브라우저가 열려요. 브라우저 안에서 저희가 데이터 어디다 저장할 것인지 로케이션을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샘플 이름 이런 것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어콰이어 누르면 실제로 이제 장비에서는 런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어콰이어 눌러야 분석이 시작이 될 거예요. 앞에 셋업 박스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얘가 저장하지 않고 저희가 이 셋업 박스 체크되어 있는 동안에 세팅들을 쭉 해나갈 거고 이 세팅이 끝나면 그 다음에 셋업 박스를 지우고 체크를 지우고 어콰이어 눌러야 데이터가 저장이 될 거예요. 이런 것들 혹시라도 초보자분들은 이 체크를 지우지 않아서 데이터가 다 없어져 버리는 문제가 이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이토미터 항목, 메뉴 항목 중에서 사이토미터에서 이 스크롤먼트 세팅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기존에 내가 썼던 세팅 값들을 불러다가 오늘의 실험에 활용을 하실 수 있어요. 이거를 쓰시면 맨땅에 헤딩하는 그런 실험을 이제 처음부터 다시 작아나갈 필요는 없으니까 전에 하셨던 실험을 불러다가 그 세팅 값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요거 불러다가 이제 오픈하면 이제 폴더 정도 찾아서 셋 하시면 그때 썼던 볼티지 값으로 다 세팅이 될 거예요. 이제 각각의 이제 조절 항목들을 보시면 이제 사이토미터 메뉴 항목에서 디텍터 앰프, 스레졸드, 컴퓨테이션 스테이터스를 열면 되고요. 각각 이런 창이죠. 스테이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들이 굳이 보실 이유가 없고요. 장비에 뭔가 이상 생겼을 때 엔지니어가 물어볼 거예요. 이게 뭐 어떤 상태냐, 뭐 볼티지가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볼 때 요거 열어주시면 되는 거고 실제로 뭐 큰 문제 없으면 요거 열어보실 필요는 없어요. 자, 디텍터 앰프에서 조절하는 창이 제일 중요한데 여기 디텍터 이제 장비 사양력이 쭉 나오고요. FSC, SSC, SL1, 2, 3, 4 같은 경우는 4컬러 체크가 되어 있어야만 활성화가 되고 4컬러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DNA 셀 사이클을 찍을 수 있는 파라미터들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DNA 셀 사이클과 APC인 FL4는 동시에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쓰셔야 되고요. 볼티지 창에서 보시면 지금 여기 이제 숫자를 올리게 되면 아까 그 펄스의 피크를 높여주게 돼요. 볼티지 높일수록 평방의 값을 증폭을 시켜주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 닷대를 뜰 수 있도록 시그널을 증폭시키거나 낮춰주거나 해서 네거티브는 네거티브 위치에 뜨게끔 조절하는 게 볼티지, 이게 앰프 게인인 것이죠. 그래서 볼티지는 크게 조절하는 거고 앰프 게인은 이제 세밀하게 미세하게 조절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FSC하고 다른 디텍터들의 차이는 볼티지 항목 요거예요. 이게 지금 디텍터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조절 창이 뜨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이 제로로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걸로 세팅하고 앰프 게인으로 이제 조절을 하셔야만 되는데 아무리 높여도 끝까지 높여도 얘가 시그널이 왼쪽 벽에 붙어 있는 거죠. 안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그 셀은 워낙 작기 때문에 지금 시그널이 요거의 증폭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 제로 0을 이 제로 1로 그러니까 10배 증폭시키는 거예요. 시그널을. 그러면 이 다플라시아 가정하면 이쪽에 붙어 있던 애들이 저 끝으로 붙어가요. 그러면 이 앰프 게인을 다시 9로 되어 있던 거를 1까지 이렇게 내려보시면 센터로 오거든요. 그렇게 조절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 제로로 세팅했는데 셀이 다플라스에서 제일 끝에 붙었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조절 한계가 1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안 내려가죠. 이하로. 그러면 이 제로를 이 마이너스 1이 있어요. 10배 낮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붙어있던 애들이 여기도 붙어요. 그랬을 때 앰프 게인 조절해서 다시 센터로 당겨주십니다. 그런 식으로 FSC, FSC 위치를 잡아서 반드시 센터 쪽에 데이터가 뜨게끔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벽에 앞쪽에 있건 뒤쪽에 벽에 붙어있건 말에 얘들이 한쪽에 몰려있으면 저희가 셀 파퓰레이션의 사이즈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가 죽어있는 셀인지 살아있는 셀인지 또는 뭐 아까 그 백혈구 같은 경우는 구별이 안 돼요. 얘들끼리. 자, 그래서 반드시 센터 쪽으로 적당
함께 위치를 잡은 다음에 거기서부터 형광을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모드가 있고요. 리니어 모드가 있고 로그 모드가 있는데 리니어는 이제 FSC, SSC로 볼 때 리니어로 볼 거고요. 일반 형광은 로그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 네거티브 포퓰레이션과 포지티브 포퓰레이션이 한 창에 동시에 뜰 수 있기 때문에 형광은 다 로그로 본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리니어로 조절하는 항목이 있다면 셀사이클 볼 때. 셀사이클 같은 경우는 워낙 작은 시그널 2N과 4N만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로그로 봐서는 걔네들 시그널 구별이 안 되고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이제 그런 조절이 리니어이기 때문에 리니어로 세팅을 하셔야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셀사이클 볼 때 DDM 파라미터라는 게 있어요. DDM이 뭐냐면 더블렛 디스크리미네이션 모듈 파라미터. 그러니까 더블렛을 아까 구별한다고 했잖아요. 싱글렛과 더블렛을 구별하는 항목을 W 값으로 볼 거예요. 이걸로. 근데 이 앞에 채널을 뭘로 볼 거냐? FL2로 볼 거냐? 여기 FL1으로 볼 거냐? 3로 볼 거냐? 형광 종류를 내가 PI를 썼으면 FL2로 이걸 세팅하시면 되고요. 7AD로 세팅했다. 그러면 얘를 FL3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형광 채널에서 W 값을 활성화시킬 것이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디크리트 앰프를 이해하시면 이제 큰 어려움 없을 것 같고요. 스레숄드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파라미터에 해당하는 이제 요 밸류들, 요 밸류보다 작은 셀의 이벤트는 다 이제 노이즈로 제거를 하라는 얘기예요. 데이터 프로세스를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이즈 기준으로 두는 이유가 노이즈 레벨은 다 사이즈가 작잖아요. 그래서 사이즈가 52가 이제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긴 한데, 이거는 얼마든지 위치에 따라서 노이즈의 위치도 이제 잘라낼 수 있는 위치가 바뀌겠죠. 200, 400 이런 식으로 컷해서 잘라낼 수는 있는데, 다만 내 메인셀 퍼플레이션이 같이 달려나가지 않도록만 준비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프라이머리는 FSC 하나 둘 수도 있고 SSC도 같이 두고 싶으면 여기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 점 찍어주시면 둘 다 적용해서 스레숄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게이팅 하는데 뭐 스레숄드를 굳이 줘야 되느냐, 뭐 그럴 필요 없기도 해요. 그냥 데이터가 깔끔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스레숄드를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컴펜세이션 조절 찾는 요거예요. 그래서 FL1, 2, 3, 4가 앞에 나오고 뒤에 또 FL1, 2, 3, 4가 나오는데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절을 하실 거예요. 자, 뒤에 보시면 어콰이어 메뉴 항목에서 어퀴지션의 스토리지를 하시면 이제 몇 개의 셀 카운트를 했을 때 리딩하는 거를 스탑하고 저장을 마치겠느냐, 저 스탑핑 기준을 제가 잡는 게 어퀴지션의 스토리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항목이 여러 가지예요. 이 중에서 이것만 선택하셔도 돼요. 컬렉션 크라이테리어만 지정을 하시고 요 아래 위로는 손대지 않는 게 좋으세요. 자, 여기 컬렉션 크라이테리어는 이제 이벤트 카운트가 G1, R1, 저 게이팅 한번 치면 그게 이제 그 게이트 1번은 R1이라는 이름으로 지정이 돼요. 이 영역이 10,000개가 카운팅 됐을 때 세이브 하는 거를 스탑하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0,000개 또는 5,000개, 3,000개 이거는 이제 시간별 샘플에 따라서 조절하시는 거고요. 이것만 조절하시면 되고 나머지들은 조절하지 마세요. 어퀴지션 게이트나 스토리지 게이트를 조절하게 되면 딱 게이트 친 영역만 세이브를 하고 나머지 영역에 떴던 애들은 다 없어져요. 다시 열어봤을 때. 그러면 내가 게이팅 잘못 치면 그 데이터는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저장을 하되 다만 스탑하는 기준만 게이팅 친 칼큘레이션을 기준으로 스탑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카운트 수가 모든 샘플마다 다 같은 이제 그 리즌에 대해서는 다 모두 같은 카운트가 되도록 조절하는 게 요 항목이에요. 주의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인스펙터 같은 경우는 이제 클릭한 항목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를 설정하는 게 인스펙터예요. 다플랫을 클릭을 가의 엣지 부분을 클릭을 하면 점 4개가 뜨고요. 여기에서 이제 플랫의 인폼을 바꾸는 거예요. 프로퍼티 바꾸면 플랫 타입은 어널리시스와 어퀴지션 두 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을 거고요. 어널리시스는 분석된 데이터를 불러다가 데이터 이제 분석을 하는 게 어널리시스고, 어퀴지션이라고 하면 실제 지금 러닝하면서 데이터를 닷을 띄울 때 그때가 어퀴지션 모드로 조절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딱 플랫을 열면 기본적으로 어널리시스가 뜨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되게 당황하는 게 여기예요.
아무리 러닝하고 어파를 눌려도 데이터가 안 뜨는 거죠. 이유는 어퀴지션으로 안 바뀌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만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채널을 바꾸는 거는 플랫에서 그냥 클릭하시면 데이터가 파라미터 종류가 쭉 뜨고 선택하시면 돼요. 또는 인스펙터 안에서 X, Y 파라미터를 바꿔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게이팅을, 이제 요 게이팅 툴을 이용해서 폴리건, 또 네모, 동그라미 뭐 이런 식으로 게이팅을 치면 그 영역은 여기에 이제 G1, R1이라는 이름으로 게이팅이 만들어질 거고 게이트 1번의 이름은 R1, 그러니까 G1은 R1 또는 G2는 R2 뭐 이런 식으로 이 리스트가 쭉 뜰 겁니다. 게이트 칠 때마다. 자, 나머지 것들은 그냥 이제 디자인적인 부분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셀피스토 프로 간략히 설명드렸고요. 다른 내용이시라 넘어가도 되니까. 어차피 저희 소프트웨어로 보실 거니까. 자, 컴펜세이션 부분 보시면 이거는 잘 쓰시면 뭐 그냥 되게 쉽게 이해하시는 내용인데 이걸 아직 안 써보신 분들은 이걸 왜 이렇게 써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이 좀 계셔서 슬라이드에 넣었고요. 제가 그 컴펜세이션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원컬러 쓸 때는 컴펜세이션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만 찍기 때문에 다른 디텍터가 뭔가가 시그널이 들어간다 해도 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가 2개 이상의 컬러를 쓰는 경우에 한 셀에다가 2개의 형광 다 붙일 경우에는 특히 아니신빨 PI 스캐닝 이런 것처럼 그런 거 쓰실 경우는 각 시그널이 다른 디텍터, 내 디텍터가 아닌 다른 집의 디텍터에 들어가서 시그널을 내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각 쓰고 있는 저희가 그 형광 다이들이 굉장히 에미션이 다 가까워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다 가까이 붙어 있는데 여기 저희가 맥시멈 에미션 레인지만을 디텍션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 필터의 위치도 비슷비슷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FRTC 시그널과 이게 P이고 FRTC의 에미션 영역이 여기가 디텍션 영역인데 디텍터가 여기도 있고 에미션이 이제 여기서 쭉 끝나서 여기까지만 디텍션 하는데 나머지 어두운 이제 발광하는 애들 이제 얘네들의 FRTC 에미션들이 여기 끝까지 가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요. 가는 동안에 P 디텍터, FL2 디텍터까지 얘가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만큼. 이 끼어 들어간 시그널이 이제 FRTC 시그널이 P에서 잡히는 거죠. FL2에서. 그래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걸 저희가 스필오버라고 얘기를 하고 그 스필오버 현상을 없애주는 거를 저희가 컴펜세이션이라고 합니다. 투컬러 쓰실 때는 반드시 컴펜세이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FL3 쪽으로도 P가 이만큼 들어가고 FRTC도 조금 들어가고 그래서 다 남의 채널에 들어간 내 시그널을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 때문에 이제 조정을 해주셔야 되고 그럼 이제 조정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FRTC 투칼라로 스캐닝 한다고 가정하면 이제 먼저 FRTC 온리를 준비를 하세요. FRTC만 스캐닝 한 것만 준비를 해서 이제 러닝을 해보면 제가 기대하는 거는 당연히 가로축이 FL1, 세로축이 FL2면 당연히 FL2에 안 나와야 되는 거죠. FL1 시그널이니까 여기에 떠야 돼요. 근데 딱 찍어보면 여기 있다. 이게 이 특징이에요. 이 형광이 에미션이 굉장히 브로드하고 브로드한 에미션 영역 중 일부가 FL2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떠요. 그럼 얘네들은 요 밑으로 내려주는 작업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컴펜세이션 할 텐데 이제 위에 뜬 애들을 밑으로 내려준다. 조절할 때 이제 이 컴펜세이션 창에서 특정 항목을 선택해서 조절하셔야 되죠. 말로 풀어보면 FL1 시그널 제가 러닝을 했는데 FL2 디텍터 들어간 거예요. FL2에 들어간 FL1 시그널을 빼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쪽에 남의 채널 그리고 뒤에 빼주는 시그널을 내 시그널 지금 러닝하는 시그널 그러면 컴펜세이션 창에서 앞쪽이 남의 디텍터야. 그리고 뒤에가 빼줘야 되는 내 시그널 그래서 FL2에 들어간 FL1의 시그널을 이거 빼기거든요. 마이너스 빼준다. 그 값을 증가시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많이 빼주면 이게 쑥 내려올 거고요. 조금 빼면 아직 위에 남아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앞쪽이 남의 채널, 빼줘야 되는 남의 채널, 뒤쪽이 내 시그널. 현재 러닝하고 있는 내 칼라라고 보시면 돼요. 빼기 시그널이기 때문에 조절하는 창은 FL2에서 FL1 빼주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조절을 했더니 24.8%를 조절했더니 위에 있던 게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기준이 이제 있어야 되겠죠. 어디까지 조절할 것이냐. 조절을 하긴 하되
어느 위치까지 가야 되느냐. 여기 네거티브 파퓰레이션 기본적으로 제가 펄스가 다 끝나고 있잖아요. FRTC만 러닝했지만 FL2에도 펄스가 떠요. 그래서 그 펄스의 위치는 기본 위치, 네거티브 위치에 떠 있어야 되는 거고, 이 네거티브 파퓰레이션이 가지는 이 FL2의 기본 펄스까지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 값으로 저희가 보거든요. 형광의 이제 평균값, 이 파퓰레이션 형광 평균값, 이 평균값과 이 평균값이 맞으면 돼요. 만약에 이 평균값이 70이다. 그러면 이 파퓰레이션의 평균값도 70이 되게끔 조절해 주시면 돼요. 스태티스틱도 열어서. 근데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그냥 파퓰레이션의 센터가 어느 정도 일치하도록만 조절하시면 대략 맞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 수치를 보고 조절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고 적당히 어쨌든 2컬러 정도면 조금 어긋나도 크게 상관은 없거든요. 그러면 네거티브의 센터와 포지티브의 센터를 맞춰준다고 생각하시고 조절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센터와 센터가 맞는 위치가 조절하되, 밑에 보시면 이게 제로 밑에까지 들어가요. 파퓰레이션이. 근데 칼리버 시스템은 제로까지만 보여주기 때문에 제로 이하의 값은 안 보여줘요. 가늠을 하셔야 돼요. 얘가 어느 정도 좀 더 들어갔을 것이다. 내려 보다 보면 들어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거 보시면서 조절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조절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FRTC 시그널 먼저 컴펜세이션 위치 딱 잡은 다음에 남의 채널에 들어가지 않는 그 본인의 자리에다가 딱 그 파퓰레이션을 두고, 그 다음에 그 세팅도 그대로다가 P를 러닝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P를 딱 러닝했더니 P는 FL2의 시그널이죠. 여기에서 따라 거의 대부분. 그럼 보시면 이게 거의 센터와 센터가 맞아는 보이지만 살짝 비켜나가 있죠. FL1 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FL2 시그널이 FL1으로 이만큼 들어가요.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살짝 꺾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P를 러닝하면 이 P의 에미션이 FL3에는 좀 많이 들어가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넘어가는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빼주는 양도 더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각각을 이제 제자리에다가 두려면 이제 빼주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내가 지금 현재 러닝하는 시그널은 FL2죠. 뒤쪽을 FL2로 찾아요. 그 다음에 상대 채널이 FL1이죠. FL1에서 2를 빼면 FL1에 들어간 2의 시그널을 빼주는 거. 그 다음에 FL3에 들어간 FL2의 시그널을 빼주는 거. 이렇게 마지막에 항목 이렇게 조절하시면 FITC, P, 2컬러 스테이는 저희가 뭐 RS5 PI 똑같죠? 그리고 이제 컴펜세이션 조절을 완벽히 하신 거고요. 펄시피 하나를 더 추가를 하게 되면 펄시피 3컬러 스테이라고 치면 펄시피 다른 이런 스펙트럼을 갖고 있어요. 얘를 딱 러닝했을 때 물어보는 거 어디에 뜰까요? 이 파퓰레이션은 펄시피 파퓰레이션이 FL3거든요. 그러면 아까처럼 위에 뜰지 밑에 뜰지 이런 것들을 가늠해보랍니다. 얘는 보시면 펄시피의 에미션 능력은 FL2나 1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자기 자리에 따라요. 그래서 이런 이제 형광의 특징과 디텍터의 특징 때문에 컴펜세이션 그리고 이게 디텍션 되는 위치 이런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정확히 원리를 알고 계시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거를 조절하는 게 만약에 들어갔다 그러면 어디서 어디 빼야 되느냐. FL2에 들어간 3 시그널을 빼주는 거. 이렇게 조절하시면 돼요. 컴펜세이션 이제 예를 들면 옵티멀 컴펜세이션 이게 잘 된 거. 센터와 센터가 잘 맞아진 거고 그때의 퍼센티지가 25%였어요. 근데 여기 두 개를 보시면 하나는 덜 됐고 하나는 많이 됐어요. 이 각각의 퍼센티지를 봤더니 덜 된 걸 봤더니 15%를 뺀 거예요. 25% 빼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덜 빠졌으니까 좀 더 많이 늘려줘야 되겠죠. 빼주는 양을 증가시켜 주시면 되고 이거는 너무 많이 뺐기 때문에 50%나 뺐어요. 그래서 얘는 빼준 양이 많기 때문에 좀 줄여주면 되겠죠. 25% 위쪽으로 조절해서 수월하게 세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자료나 이제 시약이 되는 정보나 이런 어플리케이션 되는 정보들은 저희가 BD바이오센스 홈페이지 가시면 연구 활용본에 그 밖에 자료가 있거든요. 이쪽에서 많이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학술 지원팀에 전화가 3대로 컨택하실 수 있고요. 대표 메일이 이렇게 돼 있어서 메일로 주시는 게 제일 가끔 빨리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메일로 보시면 저희 팀이 다 확인해서 연락을 드릴 거고요. 대전 대리점이 영인 프론티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연락 주셔서 시약 관련한 거나
이제 궁금하신 점 이쪽으로 좀 문의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